시간이 있어 지금 이렇게 지금 나는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이제 모든 걸 다시 시작해 나는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이제 모든 걸 다시 시작해 이래 이렇게 가지고 있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서로를 잘한다고 느꼈었지 그래서 사랑이라 생각했어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줘 언젠간 너는 내게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장난 빨리 가든가. 그냥 웃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항상 곁에 있다 생각하지 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너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서로를 잘한다고 느꼈었지 그래서 사랑이라 생각했어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줘 언젠간 너는 내게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Check out the wicked inspiration vibe when the jungle style. I'm getting wicked mad, understand me man. Get down, with the bong bong bang. Get down, with the bong bong bang.
편지를 써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던 나를 질 수 없으니 내 눈물 모아서 하늘에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 내가 너를 찾으면 너의 곁에 길을 놔줘놓겠다고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그저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날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난 믿을 거야 눈물 모아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 내가 너를 찾으면 너의 길을 놔줘놓겠다고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그저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날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 그대여 날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 난 믿을 거예요 눈물 모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4번 출구 바로 앞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멀티완승 역세권, 예정된 롯데몰과 선영의 숲 등 압도적인 생활 인프라, 내 집처럼 오래 사는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DMC역 11월 오픈 예정 02-375-5600 현대건설.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요즘 골프, 테니스 인기 많죠. 그런데 팔꿈치 찌릿한 엘보우 올 땐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바르세요. 록소앤겔. 국내 최초 겔타입의 록소프로펜 성분으로 찌릿하고 깊은 통증까지 빠르게. 테니스 골프 엘보우엔 록소앤겔. 동성제약. 여행 준비 다 했어? 그럼 차량 점검은? 블루엔즈에서 받았지. 블루엔즈?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른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망 블루엔즈. 차량 점검, 소모품 교환, 긴급 정비에서 전기차 수리 전담까지 자동차 정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엔즈.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호전람이 주최하는 대전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대구 건축박람회가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가구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투자를 하고
가치가 되다. 바다를 바라보며 맞이하는 일상. 한섬 해수욕장 인접 위치. KTX 이용으로 빠르게. 다양한 혜택으로 편하게. 동해에서 누리는 미래 가치. 동해 천국파이메뉴 오션시티. 1800-6481 신 대한토지신탁 시공 타임건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웃음과 함께하는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찾아가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목 나에게 쓰는 편지. 오늘은 강원도에서 정희선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나는 올해 50이 되었다. 남편은 1살 어린 49이다. 결혼할 때는 공무원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후 자기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작게라도 내 사업을 좀 하고 싶네. 사표 내면 안 될까? 눈빛이 너무도 진지해서 말리지를 못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우리는 큰 빚을 지게 되었다. 분가하면서 얻은 전세금을 다 빼서 빚을 갚았다. 집이 없으니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니들이 들어와 사는 것이니 월세를 내라고 하셨다. 우리는 다달이 어머님께 월세를 드리기로 하고 4살, 5살 아이 둘과 시댁으로 들어갔다. 평소에도 왠지 모를 주눅이 들어 있었지만 명절에는 그 무거움이 더했다. 시댁은 강원도였고 친정은 서울이었는데 서울까지 타고 갈 자가용도 없고 차비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나는 친정에 갈 엄두를 못 냈다. 그래서 올해도 못 온다고? 엄마 상황이 좀 그래. 엄마 아버지 별 면목도 없고. 아우 얘 면목은 무슨.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얘 내년에는 꼭 와라. 나는 친정에 가는 대신 어머님 댁에서 시댁 식구들을 맞았다. 명절이 되면 경기도 사시는 형님이 오시는데 예쁘게 치장을 하고 오시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다. 그리고 부러운 만큼 속이 좀 꼬이기도 했다. 와, 저렇게 차려입고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심통도 났다. 그러나 형님은 형님이었다. 형님은 장 보는 비용을 쪽지와 함께 내 화장대 위에 몰래 놓고 가셨다. 고생 많지? 늦게 내려와서 미안해. 얼마 안 되지만 이번 장본 비용에 보태줘. 혹시라도 남으면 맛있는 거 사 먹고. 비용은 꽤 넉넉했다. 그리고 한 번은 내가 큰맘 먹고 친정에 간다고 하자 형님은 선물을 사야 하지 않겠냐며 서랍장 위에 봉투를 놓고 가셨다. 꽤 많은 금액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빚을 다 갚은 날 우리는 아이들이 들어갈 학교 옆 아파트로 분가를 나가게 되었다. 얼마간 모아놓은 돈과 대출을 계산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가오셨다. 아휴,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동안 니네가 나한테 낸 월세 모은 돈이야. 돈이 고이면 그놈이 또 사업한다고 날뛸까봐 일부러 돈 좀 맡아 놓으려고 했던 거다. 내가 니네한테 월세 받아 뭘 하겠니.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솔직히 망한 아들한테 무슨 월세를 받으시나 서러워서 원망도 많이 했는데 내 좁은 속마음이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 아파트도 장만했고 아이들도 많이 컸다. 그리고 나는 명절에 주눅든 마음도 사라졌다. 형님이 입은 옷이 마음에 들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 매장에 같이 가기도 한다. 편한 마음으로 형님을 보니 나보다 1살 많은 형님의 마음 씀씀이가 10살 많은 것처럼 넉넉하게 느껴졌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인생사 세옹지마다. 살면서 어찌 나쁜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랴 하지만 그 또한 지나가고 한 번쯤 발 뻗을 날도 오리니 그것이 내가 50년을 살면서 느낀 소소한 인생 팁이다. 처음으로 난 돌아갈래 이 여행을 포기했던 넌 지금쯤 어디에 내가 꿈었던 꿈은 여기 낯선 나라의 찬란한 이 속으로 조금씩 사라지고 나는 오늘도 네 모습 기억하려 해 All I can do 나는 내일도 네 모습 기억할게 That's all I can do 행복이란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웃음소리 춤추는 너 We miss you 늘 미안해서 나는 여기서 네 모습 찾아내려 해 All I can do 나는 여기서 네 모습 찾을게 That's all I can do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take us?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take us? 나는 오늘도 네 모습 기억하려 해 All I can do 나는 여기서 네 모습 찾아보려 해 All I can do 나는 내일도 네 모습 기억할게 That's all I can do That's all I can do 처음으로 난 돌아갈래 이 여행을 포기했던 넌 지금쯤 어디에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 들으신 노래는요, 이승열의 기억할게 였습니다. 아, 우리 오이네님이 아니 이 집 가족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일하다가 눈물이 울컥 났어요. 사연자분이 그만큼 착하게 잘하셔서 돌아오는 걸 거예요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누군가의 친절도 고스란히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노력죠, 막. 몸살 심할 땐 누가 이불 덮어줘도 까끌거리고 따갑잖아요. 짜증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면 포근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것처럼 아 진짜. 네, 오이네님 진짜 아유 너무 축하드려요. 빚 다 갚으시고 그죠? 이제 정말 꽃길만 걸으셔야지. 근데 전혜선 씨 힘내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오이네님은 네, 사연자가 아직 댓글을 주셨죠. 네. 우리 사연자분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축하해주고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운 확 받으셔서 받으신 사랑은 또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럼요. 네. 자, 이제 우리 신수임 리포터와 함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같이 갈게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목요일의 직업천사죠.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은요, 지난 5년 동안 무려 40번이 넘는 수술을 한 25살 김민선 씨 이야기입니다. 40번이요? 네. 얼마 전에 42번째로 수술대에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끝나지 않는 민선 씨의 수술은 바로 화상 재건 수술입니다. 민선 씨가 20살 되던 해인 지난 2017년 가을이었어요. 민선 씨는 아침에 등교 준비를 하고 또 어머니는 출근 준비를 이렇게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엄마랑 잘 가 하고 인사를 나눈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민선 씨 어머니에게 긴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바로 화상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와 헤어진 뒤에 민선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머니께서 되짚어 주셨습니다. 아침 먹고 이제 학교 간다고 이제가 갔는데 이제 셔틀버스를 놓쳐가지고 이제 배가 다시 고팠나고 라면 같은 거 제가 못 먹게 하니까 엄마가 없을 때 끓여 먹으면 됐나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스레인지 라면 하나 끓여 먹다가 옷에 불이 붙었는데 이제 민선이가 겁이 나니까 밖으로 나왔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거죠. 그 사이에 어머니 이제 정신없이 피곤하면 아침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군대로 다 감아놓고 호수 꼽아놓고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네, 눈을 봤거든요. 근데 눈 속에 엄마 나 무서워 살려줘 이런 것들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눈을 보고 약간 삐걱삐걱해지고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해줬지. 옷에 불이 붙은 채로 밖으로 뛰쳐나오는 바람에 불을 다 던졌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알았어요? 목부터 엉덩이 아래쪽까지 옷이 감싸고 있는 몸통 전체를 다쳤습니다. 그것도 화상 중에 가장 심한 3도. 게다가 깊은 3도 화상을 몸 전체에 입은 거예요. 얼마나 심했는지 한쪽 가슴은 완전히 타서 없어질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당시 화염에 휩싸여서 그때도 좀 방황하고 있던 민선 씨를 이웃이 발견을 했고요.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곧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민선 씨의 수상 정도가 워낙 깊고 또 부위도 넓다 보니까 의료진도 솔직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닿았는지 불환자실에서 무려 20차례가 넘는 긴급 수술을 받으면서 민선 씨는 겨우 안정기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민선 씨가 차라리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또 심하게 다치진 않았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좀 의아한 생각도 아마 드실 거예요. 왜 밖으로 나왔을까? 왜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좀 물이 있는 곳에 바로 뛰어들어가서 물로 불을 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선 씨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그 정도의 빠른 판단력을 내리기 민선 씨는 좀 힘들었거든요. 민선 씨가 14살 때 지적장애와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민선 씨 부모님도 그렇게 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로 늘 노심초사하셨어요. 사고에 대한 대비를 늘 하시고 또 조심시켰습니다.
딸이 다칠까봐 또 예기치 못한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늘 살폈는데 비극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넘나들던 고비는 물론 지났지만 민선 씨는 여전히 매일같이 반복되는 극한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가려. 어디 안 가요. 많이 가려워? 나 진짜 미치겠다 가려. 정말 좀 살려. 응, 내가 살려줄게. 민선이 보습제를 계속 바르다가 한 50번, 100번씩 바르거든요, 전신을. 마른 장장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가면서 발라줘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죠. 손을 너무 하다 보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 끙끙댈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얘가 엄마가 좀 아프다 하면 얘가 불안해. 엄마 눈빛이 안 예뻐, 표정이 안 좋은데 막 이렇게 얘기 불안해요. 그러면 괜찮다고. 근데 밤에 제가 응급실 적도 있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좀 안 아파야 되는데. 근데 정말 그 감정을 주체 못하는 딸의 비명소리가 어머니는 너무 날카로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듣는데도 제3자인데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어머님 건강도 걱정이 되네요, 진짜. 어머님이 아프시단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그 손으로 계속 마사지하고 크림을 발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 100번씩 그렇게 마사지를 하시면서 보습제를 바르시는데 제대로 된 치료도 어머니께서 받지 못한 채 몇 년을 방치해두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늘 민선 씨 치료가 우선이니까요. 그 민선 씨의 집은 대구인데 어머니 말투도 지금 사투리가 좀 느껴지시죠? 예. 그런데 지금 대구 집에는 민선 씨 아버님과 두 여동생이 살고 계시고요. 예. 민선 씨랑 어머니는 서울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연고가 전혀 없는 서울에 무작정 올라오기로 결정을 했던 건 온전히 민선 씨에게 더 나은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병원 바로 앞에 원룸을 구해서 모녀가 서울 살림을 차린 게 벌써 3년 차입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서울이 얼마나 춥고 외로운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모녀는 서로에게 기대며 하루도 재활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민선 씨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목도 전혀 움직일 수 없이 굳어 있었고 또 팔도 양팔이 몸통에 딱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목을 옆으로 돌리는 것도 되고 또 팔은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선 씨가 자신감과 웃음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어머니 희생 덕분에 민선 씨가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이나마 회복이 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걱정되는 게 어머님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냥 너무 잘 됐다 싶으면서도 마냥 해맑게 좋아할 수만 없는 게 거기에 어머니의 건강에 다 담보로 잡혀있는 느낌? 네, 맞습니다. 또 여동생들도, 그죠? 네, 나머지 가족들의 바람도 지금 어머니 건강을 좀 챙기길 하는 바람인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민선 씨 두 여동생이 어머니께는 아주 큰 버팀목입니다. 여동생들 입장에서 봐도 사실 본인들의 중고등학교 시절 아주 중요한 때에 엄마는 늘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네. 특히 막내 따님이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수험생 밥 한 끼 차려주지 못해서 늘 엄마는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엄마 요즘 즉석밥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하면서 오히려 엄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이? 네. 두 딸은 늘 그랬다고 해요. 누구보다 엄마의 결정을 이해해주고 또 존중했습니다. 어머니는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얼른 민선 씨의 치료를 끝내고요. 온 식구가 같이 모여서 사는 날을 꿈꾸면서요. 제 생일날 둘째랑 셋째랑 미역국을 끓이고 택배로 보냈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그리고 반찬통에 카네이션을 딱 넣었더라고요. 편지까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때 너무 감동해가지고 엄마를 이해해주고 우리 엄마 걱정을 더 많이 하는 두 딸들이 있어서 진짜 감사하고 생각해요. 정말 자식이 제일 큰 힘인 것 같아요.
소원은 가족이 다 함께 있는 거. 그게 제 소원이죠. 늘 보고 싶어요.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계속 환경 탓을 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목요일마다 들으면 뭐 주변에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얘기를 못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배부른 고민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저희가 안 돼요. 손 잡아드려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모으죠. 예, 저희가 수줍지만 강렬하게 여러분께 계좌번호 안내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앞으로 계좌번호 2개가 있거든요.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 민선 씨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2만 10개를 찍어주시면 돼요. 또 하나 조금 긴 계좌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2를 우선 9개 찍으시고 뒤에 0137 찍어주시면 됩니다. 모두 기업은행이고요. 예금주가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김민선 씨의 화상 치료비로 전달하겠습니다. 민선 씨가 아기처럼 막 아프다고 하는 그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어머님도 그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프실 텐데 꼭 기운 잃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언젠간 온 가족이 모여서 진짜 우리 그때 많이 힘들었지라는 옛 이야기하면서 사실 날이 올 겁니다. 네. 오늘 신수임 리포터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건강관리 하세요. 네. 우리 지라시의 자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환인제야 장민입니다. 건대싱 보일러. 미국 위생협회 인증을 받은 대성 보일러로 바꾸면 깨끗한 물이 싹, 가스비도 쏙. 대성 S.Y. 보일러. 대성 진짜 좋네. Hi, my name is Weinstein and Dr. Pierre. 깨끗한 상쾌한 Dr. Pierre, Dr. Pierre. 샤워도 세수도 요리도 Dr. Pierre, Dr. Pierre. 원슈의 필터 샤워기 Dr. Pierre. 김정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 배추가 왔다. 안녕, 나 영월 절임 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쉽고 편한 김정엔 영월 절임 배추. 주문 전화 010-8691-9400. 하나투어 혜택조이보 발령. 국내 해외여행 최대 48만원 할인. 항공, 호텔, 특가 대공개. 11월 13일까지 단 4주간. 걱정 없이 든든하게 떠나자 하나만 믿고. 하나투어 공식인증 예약센터와 하나투어 앱에서 만나보세요. 일부 혜택 소진 시 할인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뭐야? 여기 완전 따뜻하다. 공기도 상쾌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 그거 우리 집 욕실엔 휴젠트가 있잖아. 온풍으로 욕실을 따뜻하게 하고 습기를 잡아 언제나 뽀송뽀송. 올바른 환기가전 힘펠 휴젠트. 환기가전 힘펠. 대한민국 스마트 기계기술의 미래 부산 국제기계대전 2023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부산 기계대전. 그 첨단 기계기술의 장에서 여러분의 성공을 확인하십시오. 부산 740-3700. 정경호씨, 요즘 뭐지 떠오르는 커피가 있다던데? 당연히 새로워진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죠. 무지 부드럽고 깔끔한 무지방 우유가 들어갔으니 안 떠오를 수가 있나요? 지금도 무지 떠오르는 중, 깔끔한 부드러움이 떠오르는 지금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안녕하세요. 오티콘 보충기 모델 김갑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만 놓쳐버리는 순간과 감동이 있습니다. 순간의 행복, 인생의 감동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살만한 인생, 살만한 보청기 오티콘입니다. 1588-7865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해 다시 희망의 빛을 밝힙니다. 채무 부담은 낮춰주고 상환 기간은 늘려주는 새 출발 기금. 다시 뛸 수 있도록,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kr 또는 1660-1378을 통해 확인하세요. 새 희망, 새 도약, 새 출발기금.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캠코가 함께합니다.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지게로 볕단을 나르면서 부르는 벼든 짐소리입니다. 무거운 볕짐을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풍요로웠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해는 다 저물어가고 우리 갈 길은 머나먼디 오에. 잠시 후 6시 5분부터 퇴근길 최고의 시사 DJ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이 찾아갑니다. 이따 만나요. 이 노래는요, 보보의 가을 비우산 속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자, 이 노래 끝곡으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 유형 에너지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밀리는데요. 작업하는 곳들 중심으로 더 어렵습니다. 국회대로 신호를 앞두고 양방향 공사 때문에 더 정체가 심한데요. 여의도에서 인천 쪽은 목동교 이전부터 이미 밀리고 있고 반대 경인고속도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이 전으로도 서인천에서 부평 사이는 양방향 지나기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천호대교 지나서 작업을 하는데 반포부터 천호대교까지는 올림픽대로 40분 이상 걸리고요. 이 전후로 행주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원효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는 50분 가까이 걸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도 상계교까지 거의 전 구간 어렵습니다. 박윤경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멜라민 식판, 스테인레스 식판, 어린이집 식판, 유치원 식판을 대여 및 세척, 설거지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복실이 농산 식판 세탁소입니다. 서비스 가능 지역은 수도권, 영남권입니다. 검색창에 복실이 농산. 동탄 테크노밸리에 찾아오는 힐스테이트 동탄 루센텀은 얼마나 좋을까? SRT 동탄역과 숲과 호수가 가까운 힐링 인프라는 물론 대기업 배우 수요까지 풍부하게. 힐스테이트 동탄 루센텀. 견본주택 개관 중 1833-3008 현대엔지니어링. 2022년 11월 8일부로 문화방송 AM방송국을 6개월간 운용 휴지할 예정입니다. 6개월 운용 휴지 이후에는 AM방송국을 송출 중단할 예정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표준 FM 주파수 95.9MHz를 대체 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화방송 수신민원팀 전화 02-789-1010번 02-789-10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당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실루엣, 지금 만나볼 시간입니다. 내가 만드는 세상, 아이오닉 6.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6시 뉴스입니다. 그제 경기도 광명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스스로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한 점을 토대로 추가 조사 없이 오늘 오후 4시 반쯤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3일 전부터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일 결심을 굳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뒤 옷을 갈아입거나 CCTV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측면의 계단을 이용해 집에 올라간 점 등을 근거로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계곡에 빠진 남편을 구하지 않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계곡물에 뛰어들기를 종용하며 위험을 야기했고 물속에 빠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정부가 다음 달 6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참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와 해군은 과거 일본 주관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2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 관함식과 관련한 국제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참가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집권 3기를 출범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우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미국의 미중관계 전국위원회 만찬에 보낸 축하 서신을 통해 지금 세계는 안녕하지도 태평하지도 않다며 중국과 미국이 대국으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안정적인 미중 관계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것이어서 다음 달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콘텐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은 것처럼 속인 유튜버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3단독은 먹다 남은 음식을 배달해줬다는 허위 방송을 해서 해당 업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끼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10에서 40mm, 경북 북부 동해안 5에서 20mm, 경북 남부 동해안 5mm 미만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도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란 섬뜩한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브라질 시인 마샤 메데이로스의 작품인데요. 일과 사랑에 행복하지 않을 때 그 상황을 뒤집지 않는 사람, 꿈을 위해 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것과 바꾸지 않는 사람,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합리적인 조언에서 달아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서 모험은 싫고 한 번쯤은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엉뚱한 도전도 해봐야 하는데 절대 안 그런다. 이런 사람을 생기 넘친다고 말하진 않겠죠? MC 캠페인 꿈의 지도, 보면 볼수록 러블리 BTV, SK 브로드밴드가 함께합니다.
간판용 LED 모듈 국내 제조사 맞지라이? 네, GOQ LED 맞습니다. 간판용 LED 모듈은 GOQ LED 나이가 나제 국내 생산으로 품질 하나는 확실하지. 맞아요. 간판용 LED는 역시 GOQ LED더라고요. 아, 그래서 GOQ 하는구나. GOQ LED 니 써봤나? 안전한 아이돌 고민은 세이프 시터 친절한 베이비시터는 세이프 시터 든든한 가사 도미는 세이프 시터 우리 동네 든든한 안전 시터 세이프 시터.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정부가 우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만 국민들께서 좀 공감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출근길 문답 중 일부입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쇼하지 말자고 당부한 것, 바로 오늘 생중계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였는데요. 아마 일과 중이라 많은 분들이 직접 다 보시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 하이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민생경제 대책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오늘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습니까? 네, 민생이 비상이라서 회의를 생중계했다. 네,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 제11차였죠? 그렇습니다. 네, 생중계인데 내용 좀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다소 놀랍게도 이제 11회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10번을 이미 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10번을 이제 어떤 현장, 그다음에 어떤 지역 이런 데 가서 그 지역의 이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하면서 회의를 해왔던 건데, 이게 뭐 홍보가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뭐 언론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아무튼 좀 어떤 뉴스의 중심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 언론의 관심이 특별히 언론들이 뭐 이 회의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기보다는 다른 중요한 현안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뉴스의 어떤 중요도에서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위기 상황이 이제 닥쳐오고 있는 시점에 이런 회의를 생중계를 해서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그리고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관들이 생각해온 전략 잘 설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회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제 봤는데, 이 각 부처가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지혜를 모아서 하는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공감을 하자라면서 회의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크게 5개 세션으로 나눠서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주력 산업, 두 번째가 해외 건설과 인프라, 세 번째가 이제 중소기업, 벤처, 네 번째가 관광 콘텐츠, 다섯 번째가 디지털, 바이오, 우주였는데, 그러니까 거의 모든 뭐 사업 분야가 망라되어 있는 이런 주제를 이제 장관들이 논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현재 이제 각 부처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점을 또 협력을 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논의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간중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당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 부처의 이 산업부화 이런 것들을 거듭 주문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온갖 얘기를 다 했지만 가장 언론의 관심을 모은 대목은 역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이 대목인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기준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뉴질랜드 정부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국내에서 검거된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여성을 범죄인 인도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해당 여성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해 검토한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를 청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부 명령을 받은 서울고검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법원은 2달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송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백들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관여죄와 일부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평택의 SPC 계열사 SPL의 제빵 공장에서 숨진 20대 여성 노동자의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오늘 경기도 수원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허 회장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자라며 허 회장을 고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 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끼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10에서 40mm, 경북 북부 동해안 5에서 20mm, 경북 남부 동해안 5mm 미만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도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오션시티에서 누리는 오션 라이프, 더 특별한 프루지오의 탄생. 다이내믹 오션 뷰와 생활, 문화, 교육 인프라, 대규모 산업단지 수요까지 품은 오션 라이프 인 오션시티. 시와 MTV 프루지오 디오션. 10월 오픈 예정. 031-497-3300 대우건설. 요요 마이크 체크 1, 2, 3 투팍 비트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 마님 도령 남자 모두 여기 모여 시를 지금 지어 우리 땅이든 동이든 중요하진 않아 함께하고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니까. 궁금한 건 지금 여기 영진이 진행하면 손은 누가 켤 거야 손은. 국내 최초 욕바지 DJ 연마와 점마 여러분과 함께해 2시 만세. 이 노래는 투팍 우리는 투팍. 매일 오후 2시 5분 박진영 박영진의 2시 만세. 안녕하세요. 배우 김규선입니다. MBC 일일 드라마 마녀의 게임에서 오뚜기 같은 여자 정혜수 역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거대 악에 희생된 두 모녀의 핏빛 대결 마녀의 게임 평일 저녁 7시 5분 MBC에서 만나요.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이슈는 퀵, 분석은 킥. 빠르고 날카로운 시사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운전 중 내가 다쳐도 상대방이 다쳐도 보장은 든든하게, 사고 처리 지원도 확실하게.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현대해상 파이카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여행 좀 다니는 사람들이 선택한 자동차는 바로 QM6. LPG 1회 충전으로 534km 주행.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충분하니까 어디든 가뿐하게 떠나보세요. 기다림은 짧게 가까운 전시장에서 지금 바로 QM6를 만나보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아팠다는 꼬리표 똑 떼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웰백 간편 건강보험. 챙겨 먹는 약이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웰백 간편 건강보험. 또 한 번 건강이 걱정될 때 웰컴백 웰백. 한화 손해보험. 보험사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해상항공국제운송은 첼로 스퀘어 견적조회 빛이 가도 첼로 스퀘어 쉽고 편한 디지털 물류 첼로 스퀘어 디지털 물류는 첼로 스퀘어.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이 시간은 미디어 프로파일링 코너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2시부터 열렸고요. KBS 1TV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가 됐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보셨습니까, 생중계? 뭐 전체를 다 보진 않았고 중간중간 봤습니다. 아, 중간중간요? 네, 너무 길어서 80분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중간중간 보신 평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비상경제회의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관심이 많을 텐데 이거를 첫째는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생중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는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언론학 입장에서 보면요. 언론학 전공하는 분들은 채널 선택권을 시청자들한테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YTN이나 아니면 KBS1 그다음에 KTV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니까요. 유튜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일본 정부는 절대 사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의 성격인데 그렇죠. 기부금을 받아서 재단에서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배상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일본 제철이라든지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우리는 배상금으로 낸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정부의 입장은 완전하게 다 고려를 해주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느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본 정부의 언론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일본 언론의 논조가 일본 정부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교수님 그 일본 언론 살짝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본은 일본 언론하고 정치계가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언론인을 국가 공무원에 준한다라고 얘기하는 언론인도 있어요. 그래요? 네. 아이고. 우리보다 더 심하네요.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일본이 좀 심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런 경향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어떤 경향이 있냐면 국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요.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국내 내부의 정치 문제에 있어서. 근데 외부의 문제 있잖아요. 예컨대 뭐 다른 나라의 관계나 이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정부를 옹호하거나 정부의 입지나 아니면 논리를 따라가는 그런 보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자국 이기주의적인 어떤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관련한 보도에서는 거의 모든 언론이 같은 목소리를 내요. 비판적 입장을 내는 언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보도 태도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언론이 있는 건 아니고 그건 공산주의 언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앞서 문희정 평론가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게 돈이 아니잖아요. 배상 얘기란 것은 법원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을 배상금으로 치러 이런 명령인데 같은 액수의 돈을 기부금으로 준다? 이거는 피해자분들께 그냥 돈을 드린다는 것 이건 오히려 또 피해자분들이 모욕스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예. 게다가 이제 이 일본 기업이 배상에서 빠지고 기부금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 입장이 당연히 강하게 반발할 뿐만 아니라 기부 형식으로 돈을 내더라도 일본 기업은 법적으로 배상 책임은 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하게 일본 정부를 향해서 그러니까 일본 기업과 한국
한국 기업들이 동시에 돈을 내 가지고 이걸로 이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당시 일본 정부는 그걸 거부했거든요, 단호하게. 근데 이 정부 들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를 한 것 같아요. 협의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결정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일본 교토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협의가 있었고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보도.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일본이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일본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협의는 진행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기 때문에 보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요. 왜 일본이 잘못해서 일본이 배상해야 돈을 우리나라 재단이 돈을 내야 되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교도통신에서 보도가 나왔으면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런 식으로 해결하냐고? 그런 보도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교도통신에서 보도했다는 거 몇 개 언론사가 그냥 받아서 쓴 것 외에 그러면 우리의 태도 자체가 뭐가 문제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언론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이 점은 상당히 어떤 부적절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사히신문이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윤석열 정권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자세를 보인다. 일본에서 아사히신문의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프로파일링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방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세요.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여러 부동산 대책들도 제시가 됐죠. 시장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한문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 아마 관심 깊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들 한 가지씩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11월 중에 많은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성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급하다고? 네네. 왜냐하면 규제지역 해제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주택자가 있고 무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대책이 과연 무주택자, 1주택자를 위한 민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주택자에 좀 치중된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물론 다주택자나 이제 일시적 2주택자들이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뭐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뭐 선의의 피해, 불의의 피해를 막는 거는 뭐 이해합니다만 표현을 많은 규제지역이라는 표현이 조금 탐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 이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한 정책이 못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을 선별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었겠죠. 선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침체돼 있다. 매물 거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아파트 가격도 서울 같은 경우는 또 0.28% 하락했고 이런 상황에 그래도 이런 규제적 해제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무주택자나 1주택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전 정부에서 주택가격이 폭등을 해서 서민들이 힘들어했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이게 대책이 너무 좀 전방위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 대책이 일단 다주택자나 뭐 일시적 2주택자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긴 힘들다는 그런 분석이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택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이제 정상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조금 방치라고 할까요? 조금 자연스럽게 시장을 좀 놔둬야 되는데 기억나시겠지만
주택가격이 오를 때도 시장 그냥 놔둬라고 했던 게 이제 지금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시장은 어느 정도는 자연적으로 균형을 맞추게 좀 방치하다가 완전하게 좀 문제가 심각하게 됐을 때, 지금 서울 집값 한 지가 몇 달 안 됐거든요. 네, 6, 7년 동안 집값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성급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뭐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대출 완화입니다. LTV 비율 50%로 일괄 완화하고요.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정하지만요. 그리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한다. 이렇게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LTV는 사실 선진국에서는 뭐 60, 70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DSR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DTI나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이제 언급을 안 한 걸 보면 일단 그 소득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만 LTV를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필요한 분들,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물론 지금 집값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좀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이제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실수요자들께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시는 부분이 레골랜드 사태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파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그러다가 이제 건설사, 증권사, 연쇄부도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게 벌써 한 달 전 일이거든요, 사실은. 한 달 전 일인데 지금 한 달 뒤에 이 일이 불거진 것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먼저 아실 게 일단 PF 문제는 올해 한 여름부터 이미 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업계 현장에 이런 데서 PF 자금이 금리가 오르면서요, 조달이 좀 안 되다 보니까 향후에 분양이 좀 안 될 현장들은 대부분이 자금이 좀 경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정리되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레고랜드 사태로 이제 여기까지 같이 대책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자칫 민간 건설 회사를 위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이건 또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부실 현장과 우량 현장을 선별을 해서 우량 현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런 속에서 부실 현장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민간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잘 좀 선별해서 하길 좀 바랄 뿐입니다.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지난 여름부터 불거졌는데 이번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부실이 있는 곳까지 또 지원 들어가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레고랜드 사태 이 강원도에서 채무 불이행 선언한 것이 지난달 28일이었고요. 그 즉시 만약에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이미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벌써 5월 봄부터요.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각 금융기관에